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깁스 샘플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깁스 샘플링은 실제로 머신러닝 복잡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의 파라미터 인퍼런스에 적용한 사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 베이스드 인퍼런스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클리 오브젝티브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샘플링 베이스드 인퍼런스의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LDA라고 하는 토픽 모델링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 토픽 모델링에서 가장 제일 먼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장 이렇게 큰 붐을 일으켰던, 가장 큰 임팩트를 줬던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DA라고 하는 모델의 파라미터 인퍼런스 하는데 바로 깁스 샘플링을 쓸 수 있습니다. 특히 깁스 샘플링 중에서도 콜랩스드 깁스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콜랩스드 깁스 샘플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D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픽 모델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토픽 모델링의 아주 심플한, 아주 간단한 예제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이 토픽 모델링의 간단한 예제인데요. 한쪽에서는 우리 워드들이, 단어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단어들이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규칙이라든지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 줄이 하나의 주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family, woman, home, life, told, news, open, night. 뭐 몇몇 단어들은 좀 이상한 것들 있지만, 예를 들면 여자와 가족에 대한 그런 이슈들의 주제 모임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저 밑에 가보면 한번 봅시다. 밑에 가보면 롬니, 캠페인, 파티, 리퍼블리칸, 모터스. 아마 이거는 미국에 대한 내용인 것 같네요. 미국의 어떤 공화당이라든지 롬니 캠페인이라든지 옛날 미국 대선에 대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 칸 위에 있는 요 한 줄, 바로 위에 있는 줄을 볼까요? 이건 밀리터리, 아프가니스탄, 워, 이라크. 이건 아무리 봐도 예, 맞습니다. 미국에 대한 내용이 맞는 것 같네요. 군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뭐 다른 줄들도 그렇게 어떤 주제를 하나씩 나타내고 있는 그런 단어들의 집합들이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줄 나와져 있습니다. 모두 몇 줄일까요?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줄. 예, 총 10개의 주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10개의 주제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알아낸다고 하는 것이 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뉴스페이퍼를, 이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결과물인데, 뉴스페이퍼를 다, 미국의 뉴스페이퍼들 다 모아가지고 오바마에 대한 그 뉴스 신문 기사들로만 축약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 토픽 모델링이라는 것을 한번 돌려본 겁니다. 이 토픽 모델링이라고 하는 LDA 모델을 돌려보면 이렇게 어떤 주제가 나오고 또 다른 형태의 주제가 나오고, 여기에 속한 문서들, 기사들도 있다는 뜻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주제나 이런 주제가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이 신문기사 모음에 나타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쪽은 시간의 흐름이고요. 이것은 이제 총 신문기사를, 그 당시 신문기사를 100으로 봤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비중이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이 정도 구간을 봅시다. 이 정도 구간에서는 갑작스럽게 두 번째 이슈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두 번째 이슈는 군사에 대한 내용이었죠. 즉 두 번째 군사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일어나는 이런 구간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쪽으로 보면 간간히 이렇게 여성 가족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한 조금만 이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알 수 없는 대용량의 문서 집합을 가지고 이 토픽 모델링이라는 거를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이 모델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적용되어져 나온 결과는 주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정해진 개수의 클러스터가 되겠죠. 결국에는 여러분들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도 배웠고, 뭐 히든 마코프 모델, 바우멜치 모델 이런 거 배우셨으니까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 클러스터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하나의 클러스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토픽들을 몇 개를 찾을 수 있다. 그 다음 이 토픽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나타나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또 이 토픽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군들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군들을 이렇게 뽑아줄 수 있겠다. 이거는 우리가
읽지 않고도 이 문서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제 뭐 간략하지만 자세히는 알 수 없죠.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어디서부터 어떤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의 기계학습의 결과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토픽 모델링은 사실 지금의 다양한 이제 텍스트 마이닝 어플리케이션들에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토픽 모델링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붐을 일으켰던 모델인 레이턴트 디리실릿 얼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턴트 디리실릿 얼로케이션은 여러분들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이제 다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플레이트 노테이션이라는 것도 배우셨죠? 이것은 베이지안 네트워크 플레이트 노테이션 표현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파, W, 베타가 어떤 것을 나타내시는지 좀 감이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알파와 베타는 지금 프라이어 나울리지로 적용이 된 상태고 W는 왜 이렇게 다른 색깔로 쉐이디드 돼 있을까요? 예, W는 우리가 관측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W와 Z 이 관계를 보십시오. 이거 어디요? 많이 친숙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에서는 X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들어있고 X에 대한 Z 어사이먼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워드가 이렇게 단어, 신문기사가 쭉 이렇게 있다고 하면 신문기사가 있는 상태에서 단어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 단어에 대한 어사이먼트, 그때도 개별 포인트에 대한 어사이먼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단어들에 대한 어사이먼트, 클러스터 어사이먼트가 바로 JIT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JIT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JIT에 대한 어사이먼트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프라이어가 붙는 것으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은 끝났지만 그러나 문서군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자료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모델링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는 단어별의 토픽 어사이먼트라고 본다고 하면 자, 이거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개별 여기서 Nm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N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 문서에 있는 단어의 개수입니다. 총 이게 예를 들면 여기에 100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100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0개의 문서 중에 한 문서에 10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특정 한 1부터 10개까지의 문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이 M이라고 하는 요 플레이트의 이터레이션으로 표현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플레이트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직 기억이 잘 안 나시면 다시 베이지안 네트워크 위크로 가셔가지고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 M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1부터 두두두두 M,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다? 문서 수가 되겠죠? 문서 수의 이터레이션이 되겠고 요 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만약에 지금 특정 라지 M이라고 쓰지 말죠. 스몰 M이라고 씁시다. 스몰 M 문서에서의 단어수, 등장 단어수입니다.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단어에 대한 토픽 어사이먼트가 되겠고 이 세타는 무엇에 대한 토픽 어사이먼트가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서에 대한 토픽 어사이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픽 어사이먼트에 대한 프라이어로 요 알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토픽 어사이먼트, 우리 예전에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에서 클러스터 어사이먼트를 했었죠. Z를 통해서요. 세타도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요것들은 어떻게 모델링을 했었죠? 세타나 지트나 이런 것들은 예, 맞습니다. 멀티노미알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멀티노미알 디스트리뷰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미알로 되어 있습니다. 자, 멀티노미알 디스트리뷰션으로 되어 있고요. 요 알파 앞에 있는 알파는 어떻게 모델링이 되어져 있느냐? 그것은 바로 디리실릿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델링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여기 멀티노미알 디스트리뷰션 세타에 대해서 알파의 디리실릿 디스트리뷰션 프라이어가 적용된 형태가 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옆에 있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요 옆에 있는 부분은 그때 우리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에서 개별 클러스터들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했던 그 파트가 되겠죠. 그것들이 이렇게 좀 확장되어져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베타라고 하는 또 프라이어가 있는데,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 하면은 요 파이가 되겠습니다. P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P의 이 프라이어 형태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 P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K가 바로 토픽의 개수입니다. 토픽의 개수가 있고, 이 토픽의 개수마다 어떤 단어를 쓸 것인지, 이 단어가 등장할 확률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픽별로 등장할 단어의 확률과 토픽의 어사이먼트, 요 G와 P가 합쳐져서 W를 결정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바로 LDA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LDA 모델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소프트 클러스터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코퍼스에 대한 스트럭처를 잘 베이지안 네트워크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서 내의 구조와 문서 내의 단어 리스트와 그 다음에 코퍼스를 이루고 있는 문서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플레이트 노테이션으로 잘 나타나져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베이지안 모델이면서 프라이어를 들고 있습니다. 프라이어는 지금 알파와 베타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 W라고 하는 것은 특정 토픽 어사이먼트 G와 그것들을 도와주고 있는 그 단어들이 이렇게 쭉 여러 단어들이 있을 때 유니크 단어, 그러니까 사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사전들이 있을 때 어떤 토픽이 있으면 어떤 단어가 얼마만큼으로 확률로 나타나게 되는가를 결정하는 P가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디리실 디스트리뷰션이 프라이어로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 도큐먼트 레벨에서의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표현하고 있고, 이 멀티노미얼 도큐먼트 레벨의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단어 레벨의 토픽 어사이먼트 G를 만들고 있고, 단어 레벨의 토픽 어사이먼트와 P가 합쳐져서 이렇게 W를 관측할 수 있게끔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복잡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이 베이지안 모델이 바로 레이턴트 디리실릿 얼로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플레이트 노테이션으로 간략하게 베이지안 네트워크 형태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베이지안 네트워크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메리콜, 잔콜, 그 다음에 얼스케이크, 버글러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도둑이 들었는데 지진 안 난 것 같고 알람이 울려서 메리가 나한테 콜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억하시는가요? 아마 방금 그 베이지안 네트워크 위크 갔다 오신 분은 질리도록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알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화가 온다, 이런 스토리라인들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메리가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예를 들면 도둑이 들거나 아니면 지진하거나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게 어떤 확률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메리가 나에게 전화를 할 거다라는 그런 사건을 제네레이트하는 그런 스토리라인을 여기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일반적인 레벨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런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제네러티브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LDA 모델도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이니까 베이지안 모델이니까 제네러티브 프로세스를 말할 수 있겠죠. 제네러티브 프로세스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봅니다. 여기서 워드 이 위에 있는 것은 이 제너러티브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더 수학적으로 우리가 말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이거를 차라리 먼저 설명하고 밑에 있는 걸 설명을 해볼까요? 자, 알파라고 하는 디리실릿 디스트리뷰션 프라이어에서 제너레이트 되어 나온다. 이 특정 알파라고 하는 데서 세타, 즉 세타는 뭐였습니까? 도큐먼트 레벨의 토픽 어사이먼트가 생성되었다. 즉 알파는 그럼 뭐겠습니까? 이 알파는 전체 코퍼스의 어떤 토픽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코퍼스의 토픽 디스트리뷰션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어떤 특정 문서의 토픽을 하나 어사인을 받은 겁니다. 토픽을 하나 프라이어로 확률적으로 지정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럼 도큐먼트 레벨에서의 토픽이 하나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으로 받았다고 하면 이 세타는 다시 여기 있는 Z의 개별 단어 레벨의 토픽 어사이먼트에 영향을 주겠다. 이건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세타가 되니까 Z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Z는 하나 이렇게 특정 소프트 클러스터에 대해서 선택이 된 형태가 Z가 생성이 돼서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요 P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P는 어떻게 되어 있냐? 마찬가지로 디리실 디스트리뷰션 베타에서 다시 P를 생성하고 있다. 즉, 개별 단어들마다 어떤 토픽에 어떤 단어가 얼마만큼 쓸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특정 프라이어 날리지, 이전 사전 지식이 여기 P를 만드는데 영향을 줘가지고 이 P는 사전이 있는데 여러 토픽, 예를 들면 10개의 토픽이 있다고 하면 10개의 토픽을 놓고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카이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토픽에 몇 번 어느 정도 확률로 나올 것인지를 다 담고 있는 그런 매트릭스가 되겠고 이 P를 생성할 수 있게끔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JIT, 토픽 어사이먼트 된 JIT와 그 다음 P를 가지고서 이 W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면은 글 쓴 사람은 뭘 결정하느냐? 예, 맞습니다. 이번 단어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겠다라고 하는 P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정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거를 조합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P에다가 ZI,L 이거는 특정 단어에 대한 토픽 어사이먼트가 되겠습니다. 특정 단어에 대한 토픽 어사이먼트 정보를 가지고 P의 확률을 가져와서 그래서 이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에서 하나의 단어를 선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단어가 쓰여졌다. 그러면 그 단어가 뭐 이 문서 하나의 내에서 100개의 단어가 있으면 그 100개의 단어가 다 그런 과정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으며 그럼 이 문서가 하나에 대한 문서인데 이 문서가 예를 들면 1000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 1000개의 문서에 대해서 이 모든 과정이 다시 반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너러티브 프로세스를 읽는 방식이 되겠죠. 자, 보면 W라고 하는 것은 PZ 여기서 P와 Z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화살표가 W 하나로 이렇게 딱 모아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Z 디스트리뷰션의 in word topic 디스트리뷰션에서 생성되어져 나온다. 하나가 선택돼서 나온다. W라는 것은. 그 다음에 Z 토픽 어사이먼트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도큐먼트 레벨의 토픽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오게 되겠다.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세타 도큐먼트 디스트리뷰션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냐? 세타 도큐먼트 디스트리뷰션은 바로 알파, 코퍼스 레벨에서의 토픽 프로포션에 대한 값에서 나오게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 워드 토픽 디스트리뷰션은 어디서 나오게 되는 것이냐?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베타. 이것은 개별 단어들이 어떤 토픽이 얼마만큼 자주 쓰이는 것인지의 사전 지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봤다고 하면은 Z 디스트리뷰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왜 Z 디스트리뷰션이 중요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W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측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뀔 리가 없습니다. 이건 관측 데이터이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는 우리가 프라이어 knowledge로 주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알파, 베타도 우리가 러닝을 할 수 있지만 만약 프라이어로 주어진 것이고 이 프라이어에 대한 러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럼 이건 고정이 된 것이 되겠죠. 그럼 지금 플로팅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떠다니는 것은 어떨 걸까요? Z, 세타, P에 대해서 우리가 잘 어사인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문제가 풀리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에비던스에 근접되어져서 나오는 그런 파라미터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런 랜덤 베리어블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Z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Z를 우리가 마치 관측한 것처럼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Z를 만약 관측한 것처럼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ZW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P를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P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Z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알파 Z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타도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Z를 알아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내용이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Z만 알고 있으면 세타와 P를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 Z를 이용해서 뭐 평균을 취하든 뭐 어떤 익스펙테이션을 하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세타와 P를 알아낼 수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Z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Z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LDA라고 하는 것을 파라미터를 인퍼런스 하는데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inding the most likely allocation of Z. 토픽 어사이먼트, 가장 likely한 토픽 어사이먼트 Z를 하는 것이 바로 세타와 P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이 핵심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타와 P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타와 P를 알게 되면 세타는 도큐먼트의 토픽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도큐먼트 레벨에서의 토픽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이거를 도큐먼트별로 다 모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어진 코퍼스에서 토픽이 얼마만큼 프로포셔널리 존재하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될 것이고, 앞에 있는 우리가 샘플 결과를 보여줬던 것을 다시 재현해 볼 수 있겠죠. 여기 이 프로포션 부분을 재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워드 토픽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워드 토픽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 있다고 하면 토픽을 고정한 상태에서 가장 프로버블한, 가장 라이클리한 워드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왼쪽부터 쭉 나열하면 무엇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예, 아까 봤던 여기서 토픽별로 그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모은 그런 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세타와 P를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전에 샘플 리절트에서 보여줬던 그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세타와 P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다? 바로 G트를 가장 잘 어사이먼트 하는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